영구 자석이라 했죠. 그러면 저번에 문제 푸는 것 같이로 영구 자석은 일단 뭐가 크고 전류 자기가 크고 그 다음에 뭐또 커라? 본사를 커라? 커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영구 자석이라고 물어보면 잔류자기하고 보자력여지가 다 클 거. 그게 답이야. 두 번째는 자석 및 자기력선의 성질 그랬어. 자석 및 자기력선의 성질.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이 자기력선이라는 자체로 무슨 선이다? 실제 보이지 않는 선이야. 가상선이 있으면 실제 보이지 않지. 자, 첫 번째 보면 자석의 양 끝은 자기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데, 그게 자석의 양 끝은 자기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것을 뭐란다? 자극이라 한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 자극의 세기의 단위가 뭐냐? 자, 이거를 갖다가 뭐라 한다? 단위를 W B자로 써서 뭐라 할까? 웨버라게. 그러니까 웨버를 우리가 쓸 때 여러분들 보시면 파이를 뭐라 해요? 파이 자석이라고 하지. 이것도 단위가 웨버야. 이 자석도 웨버다. 그러면 자극의 세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M이야. 이 뭐라고? M이라고. 이 단위도 뭐가 돼? 웨버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자석의 단위도 웨버란 말을 쓰고 자극의 세기의 단위도 뭐야? 웨버란 말을 똑같이 쓴다고. 쓸 때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석은 언제나 자석은 이렇게 되겠지. 반드시 자석은 N극이 있으면 S극이 있을 거야. 그러면 자석은 반드시 N극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다. S극으로 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N극과 S극의 자기량은 어쩌다? 같아. 양이 같다고. 세기가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극성의 자석은 서로 반발하고 다른 극성은 서로 흡입한다.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봐봐. 여기가 N이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저거는 무슨 그림이야? N극과 N극은 뭐야? 서로 반발하겠지. S극과 S극도 서로 반발하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분자성체, 반자성체라고 그래서 그림이. 그러면 이게 이제 뒤바뀌면 뭐가 돼? 뒤바뀌면 결론적으로 뭐야? 강자성체가 되겠지. 자성체가 되겠지. 저 그림이야. 그 다음에 자극의 세기의 단위는 뭐다? 웨버다. 다섯 번째, 진공 중에 두 개의 같은 크기를 갖는 자극을 1m 거리로 유지할 때 상호간에 6.33 곱하기 10의 4승의 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자극의 세기를 1웨버란다. 이게 잘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뭐를 배웠냐면 우리가 정전력을 배웠지. 정전력. 그럼 이거 똑같아.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Q1이 있고 여기가 Q2가 있어. 이해를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 R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Q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Q2가 되면 이거는 무슨 얘기야? 흐린 얘기. 이해했어? 그러면 이 Q라는 자체, 전기량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전기량은 공식이 이렇게 돼요. 봐봐. F가 어떻게 돼? 4파이 입시동 V의 R의 제곱에 Q1, Q2가 된다. 이게 뉴턴이지. 이해했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잖아. 입시론이 뭐야? 유전일이라고. 유전일이 입시론 제로 곱하기 입시론 S라고. 그러면 입시론 제로가 뭐야? 진공의 유전일이. 이 값이 얼마야? 8점 854 곱하기 11 마이너스 12선 3번 있어요. 이해했지? 그 다음에 입시론 S. 입시론 S를 뭐라고 하면 비유전일이야. 이게 너희들이 이야기할 때 공기랄지 진공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입시론 S는 얼마나? 1이야. 이해했어? 1이라고. 공기하고 진공이란 말을 쓰면. 그러면 여기 이 식을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서가고 2를 대입해보면 이 F가 어떻게 떨어지냐면 9 곱하기 10의 9승에 R의 제곱에 Q1의 Q2로 떨어진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때 뭐로 해야 돼? 99라고 표시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거는 정전력을 나타내. 그럼 이제 전자력을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M1, M2. 그럼 여기 거리가 뭐가 있어? R이 되겠지. 여기도 F가 되겠지. 힘이니까. 그러면 이 식을 잘 봐봐. 이 식은, 자,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입시론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아, 4파이 R의 제곱분의 1에 자, 여기는 M1 곱하기 뭐야? M2가 될 것이고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뮤가 들어가요. 일지. 이게 뮤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정전력은 뭐하고 관계 있어? 입시론하고 관계 있는 거고 전자력은 뭐하고 관계 있어? 투자율하고 뮤하고 관계 있다고. 뮤. 그럼 뮤가 어떻게 돼? 뮤가 뮤제로 곱하기 뮤S가 되죠. 그럼 뮤제로가 얼마나?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실수 헬리미터라고. 왜 이거 적을까요? 여기는 뭐야? 단위가? 여기는 페르미터야. 저기는 헬리미터야.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표시할 때 U 제곱값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그 다음에 US가 진공하고 공기라고 그러자. 그럼 이게 얼마야? 1이라고. 무조건 진공하고 공기는 얼마다? 1로 본다고. 그냥 1. 그러면 여기 식이 어떤 식으로 되겠어? F가 이렇게 되겠지. 봐봐. 4파이 R의 제곱분 1에 얘는 어떻게 돼?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곱하기 1이지. 1이지.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주셨어? 뭐라고 주셨어? 진공 중에 두 개 같은 크기를 갖는 자극을 몇 미터 거리? 1미터 거리. 1미터 거리. 그거를
1 배발한다. 자, 이 식에서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것을 계산하니까 6.33 곱하기 4은 6.2 이해했어? 이걸 계산해보니까 얼마가 나온다? 6.33 곱하기 14분.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 이게 얼마야? 1이야. 뭐라고? 1이라고. 그럼 여기 M1과 M2가 이 두 개의 곱이 1이야. 그럼 여기가 4파이에 4파이분의 4파이분면 이것이 얼마가 된다? 6.33 곱하기 얼마가 된다? 10의 4승 뉴턴이 된다고.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되겠지. 얼마? 6.33에 10의 4승에 R의 제곱분의 M1 곱하기 받아 M2가 이해했어? 예? 자, 이게 얼마? 1. 여기도 얼마? 1.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6.33 곱하기 얼마가 된다? 10의 4승.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 1 배번한다. 그 말이야. 1 배번. 이거 잘 알아도. 자, 여섯 번째 보면 자력선은 N극에서 나와 어디로 간다? S극으로 가. 그런데 거기다 동그라미 있죠. 자석의 내부에서는 S극에서 어디로 간다? N극으로 이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 자력이 강할수록 자력 승수가 많다. 아홉 번째, 여덟 번째인데 발생되는 자력선은 아무리 사용해도 기본적으로 어찌다 감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숫자가 잘못된 거 이해해. 자력선은 비자성체를 투과한다. 거기다가 자성체는 자력선은 자성체 비자성체 다 투과한다. 자성체도 투과하고 비자성체도 투과한다. 그 다음에 자력선은 잡아당긴 고무줄과 같이 그 자신이 줄어들려고 하는 장력이 있으며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자력선은 서로 어찐다? 반발한다. 열 번째 동그라미. 자력선은 서로 어찐다? 교차한다 안 한다? 절대 못해. 뭐라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자력선과 전기력은 절대 뭐를 못해? 교차를 못해. 이해했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런 게 있지. 어디에서? 등전면에서는 어떻게 교차한다? 수직으로 교차해. 뭐라고 조건을 줬어? 등전면에서는 뭐로 교차한다? 수직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자력선은 절대 뭐란다? 교차하지 못해. 그 다음에 자석은 임계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자석의 성질이 없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카드 같은 데도 자성체로 이루어졌지. 그러면 그 자성체가 어떻게 된다? 따뜻한 데 놔두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카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쩐다? 냉동을 시켜가지고 해도 된다 그 말이지.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뭐냐면 카드 놓고 세탁을 해도 세탁을 해자. 그러면 어째? 그 성질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잖아. 똑같은 이야기야. 그러면 자석은 고온이 되면 어쩐다? 고온이 되면 자력이 어쩌다? 강해진다가 아니라 뭐? 작아진다. 이 말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자기 모멘트와 회전력 그랬어. 자기 모멘트. 자, 자기력. 모멘트. 이 모멘트를 잘 보면 단위가 뭔가 봐. 단위가. 에버 뭐야?
단위가 보면 웨버 곱하기 미터잖아. 그러면 웨버 곱하기 미터니까 M 곱하기 뭐가 돼? M이 되겠지. 단위니까.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토크라고 했지. 토크가 뭐야? 회전력이지. 그래서 토크라는 것은 MH의 사인 세타이다. 응? 토크는 근데 M이라는 자체가 뭐야? 모멘트잖아. H는 뭐야? 자기 색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M의 H에 뭐가 된다? 사인의 세타. 그리고 단위는 뭐가 돼? 회전력이니까 뉴턴 뭐가 돼? 미터. 또는 뭐? 킬로그램. 회전력이니까. 이해했어? 회전력의 단위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강자성체는 자기 우대에서 강하게 자화돼서 자속이 되는 성질이다. 그래서 철, 니켈, 코발트, 망가는 거다. 강자성체라고 그래. 철, 니켈, 코발트. 이것도 나와. 철, 니켈, 코발트, 망가. 그 다음에 자기에 관한 쿨링의 법칙이 이거야. 이게 지금 자기에 대한 쿨링의 법칙이야. 응? 여기 봐봐. 이게 쿨링의. 그러면 이것도 뭐야? 거리. 그럼 봐봐. 자기에 대한 전기에 관한 쿨링의 법칙 그림이 뭐야? 두 전기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법칙이지. 그러면 여기는 뭐야? 두 자극의 세기의 곱이어지고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이어지다 반비례한다 법칙이겠지. 똑같은 말이잖아. 이게 다 뭐야? 쿨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진공 중에서 자기의 크기는 얼마 된다? 6.33 곱하기 10의 4승에 Q1의 Q2가 아니야. 거기 표시 잘해놔. Q1, Q2가 아니라 뭐다? M1, M2야. 이해했지? Q1, Q2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색이 그랬지. 자기장의 색이. 자, 너희들이 생각할 때 여기 공식에서 봐봐. F를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는 뭐야? 2에서 여기 대신에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왔어? 9 곱하기 10의 9이 나왔다. 이해했어? 그런데 전기장의 세기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보면 돼. 여기가 Q라고 보면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R의 제곱분의 뭐가 되겠어? Q 이렇게 돼. 이게 무슨 색이야? 전기장의 색이야. 그러면 자기장의 색은 어떻게 되겠어? F가 4파이 6분의 1에 R의 제곱분 M1에 곱하기 M2였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H를 물어보는 거지. H. 이 값을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 6.34 곱하기 이게 4분이 나왔죠. 그 다음에 R을 제곱해. 이게 얼마다? 1이라고.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가 뭐로 올라가? 얼마로 올라가면 되겠지. 이해했어? 자기장의 세기니까. 그럼 차이가 뭐야? 전기장의 세기는 R의 제곱에서 여기가 뭐가 올라가고 Q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R의 제곱인데 여기가 뭐가 올라가? M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여기를 갖다가 Q가 보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겠지. 자,
9 곱하기 10의 구성의 R의 제곱분의 Q 곱하기 Q지.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F라는 자체가 9 곱하기 10의 구성의 R의 제곱분의 Q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뭐야? 2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나와? 2Q가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똑같겠지. 6.33의 곱하기 10의 4승의 R의 제곱분의 M 곱하기 M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뭐야? H잖아. 응?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M 뭐가 된다? H가 된다. 이해했어? MH. 이해했어? 왜 MH가 되는지? 그 다음에 5페이지 봐봐. 5페이지 보면 자석 밀도는 P라고 해. 자석 밀도를. 여러분들이 자석 밀도는 B라고 하면 앞에서 배울 때 전속 밀도라고 해요. 전속 밀도는 B라고 해요. B.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밀도라고 주어졌으니까 반드시 뭐냐면 면적이 있을 거라고. 그럼 면적을 여기를 갖다가 A라 하자. 그럼 여기도 뭐야? A가 되겠지. 쉽게 생각해라.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전속 밀도니까 전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뭐가 들어가? Q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여러분 10%m의 제곱이 된다. 이해했지? 맞잖아. 응? 그러면 자석 밀도라고 했으니까 자석 밀도는 너희들 보면 파이라고 합니다. 파이. 그러면 아까 그랬지. M이랄지 파이는 단위가 다 뭐야? 웨버다. 웨버. 뭐라고? 웨버. 그러면 여기에 단위는 뭐야? 웨버 퍼에 뭐가 돼? 미터이 자석이 될 거야. 이해했어? 응? 단위를 잘 봐야 돼. 응?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보면, 자, 우리가 A분의 파이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공식은 절대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빠르게 정리가 되지, 외우려고 생각하면 안 돼. 아, 이 공식을 한번 볼게. 전속 밀도 D가 어떻게 돼 있어? D가 A분의 뭐야? Q다. 그러면 한번 보자. A가 뭐야? 4파이 R의 제곱이야. 이해했어? A가.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써지겠네. 4파이 R의 제곱이 이렇게 써지겠네. 그러면 여기 전속 밀도는 뭐하고 관계 있어? 입실현하고 관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써도 되겠지. 잘 생각을 해봐. 입실현분에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해했어? 어차피 약분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4파이 입실현에 R의 제곱분의 Q에 입실은 이렇게 되잖아. 이해했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전개색이잖아. 뭐라고? 전개색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D는 뭐가 돼? 입실은 뭐가 돼? 2가 된다. 이해했어? D는 입실은 2가 되더라고. 그러면 자기 세기도 똑같겠지? D는 저 뭐야? A분의 파이라겠지. 그런데 앞에서 내가 그랬겠지. 여러분들이 식에서는 파이 대신에 뭐를 썼어? M을 썼잖아. 그러면 이 파이하고 아까 뭐가 같다겠어? M하고는 같다겠지. 그러면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뭐야?
파이하고 뭐가 같다는 뜻이야? m이 같다는 뜻이잖아.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4파이 r의 제곱분의 m이지 곱하기 뭐야? u분의 u겠지. 어? 그러면 이 식을 봐봐. 4파이 r의 제곱분의 u의 m의 u잖아. 이게 뭐야? 4파이 r의 차승의 u분의 m이 뭐냐고? h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 u 뭐가 된다? h가 되겠지. 이해하겠어? 이다. 그럼 한번 봐봐. 전속은 입시로하고 2를 곱하는 거야. 자속은 u하고 뭐를 곱하는 거야? h를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속 밑도하고 전속 밑도를 어쩌라? 잘 봐둬라. 그게 어디가 있어? 페이지 5페이지에 가장 위에 부분에 있지. 지금 두 가지를 다 비교해 주는 거야. 자, 두 번째 자기력선의 수 그랬지. 근데 앞에서 배울 때 뭐가 배웠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정기력선 수 그랬지. 이게 있는잖아. 그러면 또 뭐가 있어? 자기력선의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뭐야? 이거 그러면 정기력선이니까 정직선은 뭐하고 관계 있어? 무조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정기력선이 나오면 뭐하고 관계 있다? 입시론이야. 뭐라고? 입시론. 자기력선은 뭐야? U야.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는 입시론이고 여기는 U야. 정기량은 뭐야? 그러면 이거는 입시론이지. 입시론은 뭐가? Q 입시론이란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2분의 뭐가 돼? m이 되겠지. 이해했냐? 2분의 m. 그러면 이 식이 바꿔질 거라고. 뭐로? 입시론 제로에 입시론 s q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뭐가 돼? u0 곱하기 us분의 m 이렇게 되겠지?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식에서 이 두 가지 식을 잘 봐야 된다. 자, 여기에서 진공하고 공기란 말이 주어지면 입시론 S나 US는 다 얼마다? 1이야. 뭐라고? 1. 그러면 여기가 1이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입시론 제곱분에 뭐가 나오고 Q가 나오고 여기는 뭐가 나와? U 제곱에 M이 나온다고. 이해했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다음 중 정기력선 수에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식. 자, 여기식은 뭐가 아닐 때? 입시론 S가 뭐가 아닐 때? 1이 아닌 경우야. 뭐라고? 아닌 경우라고. 그러면 여기는 1로 바뀌었지? 근데 여기가 Q가 1이야. 1이라고 보고 여기도 1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8점 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cm는 1이 되겠지. 어?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 1이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이 되겠지. 근데 이 식은 변화가 된다고. 봐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 4파이분의 10의 7승 이렇게 쓸 거죠. 이해했냐? 왜? 10의 마이너스 7승이 1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식이나 두 개가 같다 그 말이야. 같다. 식에서는. 그걸 지금 설명해 놓은 것이 뭐야? 두 번째 자기력선 수야. 그 다음에 앙페르 오른나서 법칙이야. 앙페르 오른나서 법칙. 앙페르 그랬어. 앙페르.
이 암페르 어긋나사 법칙이라고 하면 전류의 방향을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법칙이야. 전류의 방향을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법칙이 암페르 어긋나사 법칙이라고. 그러면 앙페르 어긋나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 자, 이게 나사야. 나사가 들어가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 돼? 전류의 방향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옆에가 뭐가 형성이 돼? 자기장이 형성되는 법칙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앙페르보다 어긋나사 법칙이라고. 어긋나사. 그러면 이 앙페르 어긋나사 법칙에서는 반드시 이걸 표시해. 이렇게 표시한다. 그럼 이 표시는 뭐야? 여기는 뭐? 전류가 뭐? 무슨 방향? 들어가는 방향. 이해했어?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전류가 나오는 방향. 이해했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을 갖다가 뭐냐면 이렇게 표시된 것은 뭐냐면 화살촉이야, 촉. 이해했어? 이거는 뭐야? 화살 뭐? 날개야, 날개. 뒤에 보면 날개 있잖아. 그 날개.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가 뭐가 된다? 나가는 방향. 그게 무슨 법칙이다? 앙페르 어긋나사 법칙이라 해. 그래서 전류한 자장의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다? 전류한 자장의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는 법칙. 그러면 이게 무슨 법칙? 앙페르 어긋나사 법칙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자기장의 세기 그랬어. 일단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가 뭐다?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는 뭐다? 이 그러면 뭐라고 그래? 전기장의 세기라고 그래. 뭐라고? 전기장의 세기. 단위가 뭐야? 볼트미터야. 뭐라고? 볼트미터라고? 단위가. 그러면 H라고 하면 뭐야? 자기장의 세기야. 네?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쓴다? 암페어 이렇게 쓰든가 암페어 이렇게 쓰든가 두 개로 쓰겠지. 그러면 A가 뭐야? A가 뭐야? 암페어지. A가 뭐야? ID. T가 뭐야? 턴이야. 그러면 턴은 뭐냐면 잡는 횟수야. 뭐라고? 횟수. M은 뭐가 돼? 길이야. 뭐라고? L이 되잖아.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결론적으로 뭐야? B가 뭐야?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또 뭐라고 봐? T라고 보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D분의 뭐가 돼? D가 되겠지. 예, 단위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돼? H가 뭐야? L분의 뭐야? NI가 되겠지. 그리고 암페어 턴 뭐가 돼? 이렇게 되냐? 뭐라고? L분의 뭐가 돼? NI가 된다고, NI. 그러면 H는 L분의 NI니까 우리가 단위가 여기서 암페어미터라고 했잖아. 이 단위를 쓸 때는 이 N이라는 자체가 없어. 이래. 그러면 뭘 바뀌어? 단위가 여기가 1이면 암페어 뭐로 바뀌어? 미터로 바뀌겠지.
이해했어?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는 일단 뭐가 된다? 암페어 턴 미터가 된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비오 사바르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오 사바르 법칙. 그러면 비오 사바르 법칙은 4파이 R의 자승의 I 델타 1의 사인 세타인데 너희들이 생각을 했지. 이 델타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델타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걸 무시한다고 치자. 보자. 이 공식이 맞고 안 맞고는 일단 H라는 자체는 단위가 뭐가 돼야 돼요? H의 단위가 뭐가 돼야 돼요? H의 단위가 암페어 턴 미터가 되든 암페어 미터가 되든 둘 중에 하나 돼야지. 그러면 암페어 턴 미터가 되든 암페어 미터가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공식을 이해할 때는 절대 외우면 안 돼. 단위를 생각하면 돼. 단위. 공식이 맞다 안 맞다. 대부분 전기 쪽에서 붙은 뒤에 단위는 거의 다 뭐야? 사인 세타야. 뭐라고? 뒤에 벡터가 거의 다 사인 세타라고. 거의 붙인 거 보면. 그러면 한번 보자. R이 제곱이지. 그럼 뭐예요? 미터예요. 제곱이지. 맞지? 그 다음에 I는 뭐예요? I는 전류지. 그러면 암페어잖아. L은 뭐예요? 길이잖아. 그러면 M이지. 그러면 하나 부서지지. 그러면 단위가 뭐가 나와? 암페어 미터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공식이 맞다는 뜻이야. 아직 아니야. 응? 전기 쪽에서는 대부분 단위는 뭐가 나온다? 뒤에가 사인의 세타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만들 때 이렇게 만들 거 아니냐? 4파이 R분의 I 델타의 사인 세타, 4파이 R의 제곱의 I 델타의 사인 세타, 4파이 R의 I 델타의 코사인 세타, 4파이 R의 자승의 I 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된다? 사인 세타라는 자체가 지워진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자개지. 자개는 색이지. 이게 뭐야? I지. 그래서 저유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보다 세기를 구하는 법칙. 이 법칙이 무슨 법칙이다? 비오보다 사바르 법칙이다. 이해했어? 그래서 델타 H는 4파이 R의 자승의 I 델타 1의 사인 세타. 그래서 저를 위한 뭐를 나타낸다?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있는데 이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를 볼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일단 H라는 게 있어요. H가 뭐야? 이거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이해할 때는 H라는 값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거꾸로 들어가보자. 원형. 원형은 뭐야? 원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R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가 R이지. 그러면 여기는 뭐야? 2R이지. 그러면 이게 길이가 되겠지. 이해했어? 어? 그러면 원형일 때는 N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돼? L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돼? 여기가 길이라고 했잖아. 얼마? 2R이 들어가면 되겠지. 길이니까. 그러면 2R분이 뭐야? NI가 되잖아. 뭐라고? 2R분의 NI가 될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보자. 주어진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2R분의 NI가 됐다는 말은 단위가 암페어터미터잖아. 맞지? 이해했어? 그런데 얘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때의 단위는 뭐가 돼? 암페어미터가 되겠지. 그러면 N이 얼마일 때? 1이다. 뭐라고? N이 얼마일 때? 1.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N이 1인 경우를 물어본 경우인지 아니면 그냥 공식을 물어본 건지 그걸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 자, 환상이란 말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지금 환상 솔레노이드. 그러면 코일이 이렇게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일이 이렇게 감아졌으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로 뭐라면 원지의 길이가 뭐라고? 원지의 길이는 얼마야? 원지의 길이 제액이 얼마야? 그렇지. 여기가 얼마? 얼마? 2파이라고. 그러면 환상은 어떻게 가? H가 어떻게 돼? 2파이분의 4가 돼. NI가 되겠지. 이해했냐?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거 쉽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너희들이. 2파이분의 NI가 됐어. 너희들이 세 번째 유한장 직선은 필요 없어. 기능사에서는. 무한장 직선이 말하는 거지. 자, 무한장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무한장이잖아. 그러면 무한장이니까 원지의 길이야. 무한장. 무한장 직선이라고 하면 무조건 N이 1이야. 뭐라고? N이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놈은 2파이 R분의 I가 그런데 쉽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잘 봐봐. 공식은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무슨 공식? 이 공식이야. 뭐라고? 이 공식이라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했는데 가장 공식이 어려운 게 뭐예요? 이거지. 맞지? 맞지? 그러면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환상만 외워. 환상이 어떻게 돼 있어? 2파이 R분의 뭐가 돼? NI잖아. 이해했어? 자, 2파이 R분의 NI에서 N이 1 들어가면 뭐다? 무슨 직선? 무한장 직선. 이해했어? 2파이 R분의 NI에서 파이를 없애면 뭐가 돼? 파이가 없어지면 뭐가 돼? 원형이 된단 말이야. 이해했냐? 그러면 너희들이 외우는 거는 뭐만 해도 돼? 항상 써있는 공식만 외우면 되잖아. 그래서 계산문항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이거.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 계산문항은 대부분. 그 다음에 항상 솔리노이드하고 무한장 직선은 거의 마다 공식을 물어볼 거라고. 뭐라고? 공식이라고. 거의 보면 공식. 그게 원형 코일, 환상 솔레노이드, 무한장 직선. 이게 아주 많이 나온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결의 오hm 법칙은 잠시 쉬었다 할게.